우리 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양반의 고장 안동. 이곳에 아주 수상한 바위머리가 있다고 합니다. 바위 위에 이 머리가 보인다 이거지. 바위에 그 부처님 머리가 이렇게 머리만 있어요. 머리. 머리만 있다고요? 자, 머리를 찾기 위해 따라가 봤습니다. 가리키는 손 끝에는 몸은 어디로 간 건지 정말 머리만 있는 불상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 불상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오늘의 미스터리 M, 바위 위 머리만 존재하는 불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제비원석불이라고 불리는 이 불상의 정식 명칭은 이천동 마의 열의 입상. 분명 입상인데 몸은 없고 부처의 머리만 있는데요. 바위 아래 멀리서도 관찰해보고 혹시 몰라 가까이 다가가서도 살펴봤지만 정말 불상의 머리밖에 안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불상은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부처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불상은 마치 만들다 만 것처럼 머리만 존재합니다. 희한하네요. 특이한 모양만큼 그 크기도 정말 압도적인데요. 그 높이만 약 12m. 지나가는 사람을 개미처럼 보이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불상입니다. 따라서 늘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불상. 덕분에 근처 공원에는 불상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또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신기해요. 예. 머리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좀 특이하기도 하고 참 미스테리한 것 같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확실하지도 않고 되게. 고려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 이천동 마의 열의 입상. 대체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불상의 머리는 바위 위에 존재하게 된 걸까요? 정말 신기한 거죠. 그 신이 내린 게 아닐까 이 하늘에서. 부처님의 영험한 기운으로 땅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부처님의 기운이 온 전체의 힘을 발휘하겠다 그런 의미로 아마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정말 부처님의 영험한 기운이 특이한 구조의 불상을 만들어낸 걸까요? 실제로 부처님의 좋은 기운을 가까이서 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불상 바로 아래 노천 법당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불상과 굉장히 가까워서인지 근방에선 기도 명당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혹시 이 불상이 비밀을 품고 있진 않을까요? 안동 문화해설사를 만나 불상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옛날에 여기 제비원이라는 그 지금 말하면 여관이었어요. 여관이 있던 자리였는데 거기에 마음씨 착한 연이라는 아가씨가 불심이 있으니까 불사를 저를 이제 여기에서 짓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연희 낭자가 한 38살까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는데 죽을 때 천둥 번개가 치면서 땅이 갈라지면서 솟아올랐는 것이 바로 이 천동 석불상이라는 그 전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기 불상에 입술 부분이 보면 약간 붉은 빛이 나요. 그래서 연희 아가씨를 연상해서 저 입술이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돌로 만든 불상의 입술이 붉은 빛을 띈다고요? 불상에 가까이 다가가서 입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 정말 붉은 빛이 확연하게 보이네요.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더욱 미스테리해지는 이 불상의 정체. 대체 어떻게 바위 위에 불상의 머리만 덩그러니 있게 된 걸까요? 나는 하나짜리 바위인데 그 날리다 보지. 아, 하나짜리 바위를 조각을 했다? 그렇죠. 하나로 이제 머리 조각해서 이제 어깨랑 이런 데 다 떼어내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람이 바위 위로 올라가 불상의 머리만 조각한 걸까요? 오랜 기간 석불상을 다뤄온 문화재 수리 기능자를 만나 자문해봤습니다. 몸통과 머리의 돌은 같은 재질의 같은 돌인데 단지 이제 그 불도에 맞춰서 자연 그대로를 맞춘 거죠. 불상의 머리 부분과 몸통을 이루고 있는 바위가 같은 재질이라는데요. 먼저 머리를 조각한 후 그에 맞춰 바위에 부처의 몸을 새긴 겁니다. 점점 풀려가는 듯한 마의 열의 입상의 미스터리. 자, 자세한 확인을 위해서 불상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불상을 살펴보던 전문가가 의외의 말을 합니다. 몸체랑 다른 돌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요 부위를 다 접착을 조형을 해가지고 했어요.
같은 재질의 돌이지만 하나로 이어진 건 아니라고요? 다른 데서 채석해 온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돌을 여기 자연석을 드러내 가지고 조형을 해 가지고 옮긴 겁니다. 머리만 따로 만들어 바위와 붙였다는 것. 도대체 이 평범하지 않은 형태의 불상을 만든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그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서 불교 고고학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신앙의 대상물은 크면 좀 좋습니다. 그런데 몸 전체를 입체로 조각하면서도 높이 10m 이상의 불상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조금이라도 적게 들이고 불상은 크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몸체는 그 자리에 있던 바위를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만 입체로 조각을 해 가지고 따로 올려놓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거운 불상의 머리는 어떻게 옮겼을까요? 바로 드잡이 기법을 활용했는데요. 나무 막대를 지지대 삼아 밧줄에 불상 머리를 건 후 지렛대 방식을 활용해 들어 올려 미리 구멍을 파놓은 바위에 끼워 맞춘 것입니다. 통일신라 시대부터 활용되기 시작한 기법이긴 하지만 질이 좋고 아주 큰 바위가 있어야 하고 그곳에 절을 세우려고 할 때만 가능한 기법이기 때문에 같은 기법으로 만들어진 불상은 흔하지 않습니다. 얼굴 부분은 입체로, 몸은 그냥 성각 마이블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특이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남았죠. 그래서 그런지 저기 불상에 입술 부분이 보면 약간 붉은 빛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 신기해요. 불상의 입술이 붉은 이유,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옛날에는 석불이라도 완공되고 나면 채색을 합니다. 그게 오래되면 대부분 다 날아가는데 붉은색은 특히 돌 표면의 미세한 틈에 스며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채색한 것이 남아있는 흔적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경주 석굴암 본존불의 입술도 자세히 보면 붉은 입술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그렇네요. 이천동 마의 열의 입상은 오랜 시간 이 자리를 지키며 눈길을 사로잡는 거대한 크기와 바위 위에 불상 머리만 있는 신비한 형태로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 그랬거든요. 지금 다리 수술을 했거든요. 다리 나그리 해달라고. 다리 나그리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지. 신비스럽게 계시니까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도 신비로운 모습 그대로 이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